안녕하세요. 호텔 여행 채널의 D입니다. 지난번 업로드하였던 여수 히든베이 호텔을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 3개월간 광주 전남 지역의 4성급으로 등록되어 있는 호텔 5곳인 광주 라마다 호텔,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 목포 현대 호텔,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여수 히든베이 호텔을 전부 투숙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집으로 이들 호텔의 객실, 욕실, 뷰, 조식 부분을 각각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 호텔 5곳 중에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은 투숙했었을 때 당시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조식 등을 포함해 운영하지 않는 부대시설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객실 가격대 역시 비교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비교군에서 제외하고 그 외 4곳의 호텔을 중점적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불했던 각각의 호텔 객실료는 다음과 같았고요. 그리고 각 호텔의 전체 리뷰 영상은 아래 댓글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객실 부분을 시작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포 호텔연대의 객실을 먼저 보자면 오션뷰 객실 특유의 밝은 분위기는 좋았으나 비교군의 호텔 중에서는 오픈한 지 가장 오래된 시간이 지난 만큼 객실 스타일이 상당히 올드하고 상태도 낡은 편이었으며 35제곱미터의 넓은 편에 속하는 객실임에도 소파나 테이블 등이 공간을 심하게 차지하는 편이라 여유 공간 활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플러그 등의 편의성 부분도 비교군의 호텔들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고요. 다음으로 여수 히든베이 호텔의 디럭스 객실을 살펴보면 객실 크기가 비교군 중에 가장 작은 25제곱미터의 크기이며 이 때문에 침대 이외의 가구 등은 작은 크기의 가구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객실 상태나 분위기 등은 괜찮은 편이었고요. 객실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는 광주 홀리데이인과 라마다 호텔의 디럭스 객실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홀리데이인의 디럭스 객실은 30제곱미터의 적당한 객실 크기와 비즈니스 호텔이라는 목적에 어울리는 충실한 객실 비품 등이 괜찮았으며 그리고 객실 컨디션과 침구류는 비교군 중에 가장 좋은 편이었습니다. 광주 라마다 호텔의 객실 상태는 조금 낡은 편이었지만 비교군 중에 가장 넓은 36제곱미터의 객실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제로 체감되는 여유 공간도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객실 상태가 선이 굵고 시원시원한 맛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가장 좋았던 객실을 선택하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홀리데이인 디럭스 더블룸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욕실입니다. 일단 여수 히든베이 호텔의 욕실부터 보자면 욕실 공간이 화장실, 샤워실이 개별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전체적으로 욕실의 상태는 깔끔했습니다. 다만 욕실과 객실 간에 별도의 문이 없이 연결되어진 구조이며 완전히 닫히지 않고 윗부분이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의 문 때문에 프라이빗하지 못한 프라이빗한 화장실을 큰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목포 현대호텔의 욕실은 크기는 준수한 편이지만 욕조와 샤워기가 일체형인 타입이 들어가 있어 샤워만 할 때는 조금은 불편했습니다. 그 외에는 욕실 자체가 올드한 스타일의 낡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의 욕실은 비데와 샤워 부스만 따로 있는 형태였는데 전체적으로 욕실의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좋았으며 무엇보다 속이라는 브랜드의 욕실 어메니티는 비교군의 호텔 어메니티 중 개인적으로는 가장 사용감이 괜찮았습니다. 다만 일반 디럭스 룸의 욕실에 욕조가 없는 게 아쉬웠습니다. 욕실 부분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곳은 광주 라마다 호텔이었습니다. 욕실의 구성도 비데와 샤워 부스, 욕조가 각각 따로 있었고요. 욕실의 크기도 가장 컸으며 스타일도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단점으로는 샤워 부스의 문이 끝까지 안 닫혀서 샤워 시 물이 조금 새는 부분이 있었으나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뷰입니다. 광주 라마다 호텔의 경우에는 고층을 배정받았음에도 왼쪽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뷰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었으며 오른쪽 부분이었던 도심 지역도 그렇게 인상적인 뷰는 아니었습니다.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의 경우에는 뷰만 따로 놓고 보면 조금은 황량해도 한적한 게 괜찮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문제는 뷰를 보는 창의 형태가 액자형의 이상한 구조라서 객실에서 뷰를 자연스럽게 감상하는 게 어려웠고요. 일단 비교군에서 빼놓기는 했지만 도시뷰의 경우에는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의 뷰가 파노라마처럼 넓게 펼쳐진 게 참 괜찮았습니다. 객실 뷰 부분은 여수의 히든베이 호텔이 가장 괜찮았는데요. 발코니에서 보는 오션뷰는 남해바다의 오묘한 바다색과 조용한 분위기가 어우러져 정말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 호텔연대의 오션뷰도 뷰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호텔 오른편에 조선소가 있어서 낮에는 그곳에서 나오는 공사 소음이 감상을 방해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만 밤이 되면 여수 히든베이 호텔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낮과 밤의 차이가 말 그대로 나이트 앤 데이처럼 달랐지만 호텔연대의 경우에는 왼편 3호방조제의 조명 덕분에 밤에도 제법 괜찮은 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식입니다. 조식 부분은 목포 호텔연대와 광주 홀리데이인의 경우에는 뷔페식으로 진행되었고 여수 히든베이와 광주 라마다의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단품으로 조식이 진행되었으며 각각 호텔의 조식 가격은 이렇습니다. 일단 목포 호텔연대의 조식은 조금 부실했던 음료 부분을 제외하면 핫푸드나 콜드푸드 그리고 베이커리, 디저트까지 각각의 음식 종류가 잘 준비되어 있었으며 전체적인 맛 역시 조식에 어울리게 간이 세지 않는 부드러운 편이었으며 가격대도 그리 높지 않아 말 그대로 기본적인 조식 뷔페의 느낌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 홀리데이인 조식입니다. 가격대가 비교군 중에 가장 높은 조식인 만큼 음식의 종류 부분에서는 목포 호텔연대의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될 만큼 과일 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목포 호텔연대보다 다양하게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다만 핫푸드 쪽이나 한식류의 맛이 호텔연대에 비해서는 조금은 센 편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취향 차이로 갈릴 수가 있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 라마다 호텔과 여수 히든베이 호텔은 단품으로 조식을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두 호텔 전부 미국식 조식을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라마다 호텔의 단품 조식을 살펴보자면 호박죽, 와플과 토스트, 메인, 디저트 이렇게 조리가 될 때마다 4번이나 따로 서빙을 해주셔서 음식 전부 갓 조리된 상태로 먹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식은 가장 처음에 서빙되었던 따끈한 호박죽과 그 이후에 와플이 상당히 괜찮았었고 메인의 경우에는 맛이 대체적으로 담백한 편이었습니다. 반면 여수 히든베이 호텔의 조식은 토스트류와 커피는 셀프 서비스였으며 조식은 샐러드부터 디저트까지 한 번에 서빙이 됩니다. 사실 라마다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을 때 음식의 질을 떠나서 레스토랑의 분위기라든지 여러 번 서빙을 마다하지 않는 서비스 등과 2만원 초반대의 조식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의 조식은 이곳이다 라며 미리 생각할 정도로 좋았지만 조식의 메인만 따졌을 때는 여수 히든베이 호텔의 조식 쪽이 저에게는 맛이 더 괜찮았습니다. 더 고급스럽게 잘 조리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조식 부분은 뷔페보다 단품을 선호하는 저의 편향된 성향을 바탕으로 여수 히든베이 호텔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광주 전남에 위치한 4성급 호텔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여수에 여행 계획을 잡으신 분들이 광주나 목포로 변경하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 전남 4성급 호텔들을 투숙해보니 우연하게도 4곳의 호텔들의 가격대가 매우 비슷해
재미로 한번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 비교하는 기준은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기준이니 다른 분들과는 생각의 차이가 있음을 미리 밝혀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이후에 앞으로도 느리지만 꾸준히 호텔 리뷰를 할 예정이니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추천과 구독하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호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